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IPO가 드디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단순하게 대여급 공모주 하나 상장하는구나 하고 넘길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 냄새 맡는 스마트머니들이 우주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인 거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2026년 5월 첫째 주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환율 변동성이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서 23년을 어떻게든 버텨낸 전략가이자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오늘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캔 하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2026년 버전의 진짜 돈이 되는 K-스페이스 밸류 체인을 밑바닥부터 싹 다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스페이스X 상장하는 건 알겠어. 대단하지. 근데 그게 당장 내 주식 계좌, 내 포트폴리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아주 당연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과거 2025년 이전만 해도 우주 테마주들 어땠습니까? 뉴스 한 줄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망감에 폭락하는 이른바 단타치는 패턴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2026년 5월 지금은 시장의 펀더멘털 체제 자체가 완전히 뿌리채 돌변했습니다. 최근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로벌 매크로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바로 AI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2026년 4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도 지적했듯 지상의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냐? 바로 우주 궤도에 직접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를 올리는 넥스트 스텝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실물 경제 인프라가 하늘 위로 거대하게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네버 놓쳐서는 안 될 압도적인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60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 유한타증권 2026년 5월 최신 리포트에서 부분 합산, 즉 SOTP 가치평가 방식으로 아주 정밀하게 뜯어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랑 맞먹거나 뛰어넘는 수준이죠. 스페이스X가 지금 지구 저궤도에 무려 1만 281대의 위성을 띄워놓고 쌩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감히 따라할 엄두도 못 내는 독보적인 재사용 발사 인프라에 글로벌 위성통신망이 결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 아마존이나 애플이 모바일 시대에 누리던 극폭발적인 현금 창출력이 지금 2020년 우주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고스란히, 아니 그 이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머니가 2,600조 원의 가치를 부여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척박한 우주 공간에서 저런 비상식적이고 폭발적인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발사 원가의 파괴입니다. 이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80년대 우주왕복선 시절에는 1kg짜리 짐 하나를 저궤도에 올리는데 무려 5만 4천 달러가 들었습니다.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죠. 그런데 펠컨 9을 거쳐서 2020년 현재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이 본격 양생 체제에 들어가면서 1kg당 발사 비용이 200달러 밑으로 완전히 처박히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물류비가 99% 증발했다는 소리입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 미세화로 원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빅뱅처럼 폭발했던 무어의 법칙 정확히 기억하시죠? 그게 지금 우주에서 똑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이 극단적으로 파괴되면서 우주가 비로소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고수익 상업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특히 우주 산업에 돈을 묻을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반드시 뼈에 새기듯 박아둬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궤도, 영어로 LEO입니다. 고도 160km에서 2000km 사이의 우주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고도 36,000km에 둥둥 떠있던 기존 정지궤도 위성들, 지연시간, 즉 레이턴시가 무려 500mH나 됐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할 때 핑이 500이 넘어가면 캐릭터가 순간이동하고 버벅거려서 도저히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요?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궤도는 지구와 훨씬 가깝게 착 붙어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25m초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상 지상에 깔린 광케이블과 다를 바 없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 덕분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통신,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피지컬 AI 데이터의 즉각적인 전송이 드디어 현실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켓 원가의 파괴, 그리고 저궤도 인프라의 광케이블급 속도,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곧바로 엄청난 거시경제, 즉 매크로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시장 규모를 보면 2023년에 약 6,2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35년에는 무려 1.8조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핵심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이 폭발적인 파이의 성장은 누군가의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발사 비용의 극단적 파괴에서 파생된 아주 당연한 물리적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지상에서의 전력망 병목을 피해 우주 궤도 인프라에 아주 진지하게 조 단위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타겟 기업을 매의 눈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잠깐, 여기서 흥분 조금만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뼈 때리는 현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식반에서 23년 구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한타증권 리포트에 아주 차가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우주산업은 구조적으로 호흡이 길고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업종이다. 맞습니다. 신산업 초창기에는 누구나 장밋빛 희망에 취해서 주가가 막 두세 대씩 폭등하죠. 그런데 발사체 프로젝트 하나만 엎어지거나 지연돼도 주가가 바로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우주는 정말 냉혹한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주가 미래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 즉 내러티브에 내피 같은 돈을 태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주 명확하고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겹겹이 구축한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 그 톨게이트 기업들만 핀셋으로 정교하게 발라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뜬구름 잡는 거시적인 탑다운 얘기는 이쯤에 두고 철저하게 바텀업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K-스페이스 생태계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핵심 밸류 체인맵, 공급망 지도의 현미경을 한번 들이대 보시죠. 먼저 위성체계 종합 분야, 여기는 한화 시스템과 세트레가이가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하늘에 띄웠으면 땅에서 받아줘야겠죠. 지상국과 안테나 인프라의 양대 산맥은 인텔리안테크와 컨텍입니다. 로켓이 우주로 날아갈 때 필수적인 첨단 특수 소재, 이건 HVM과 스피어가 과점하고 있고요. 위성이 찍어보내는 지구 관측 데이터 서비스는 나라스페이스와 루미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인들이 전 세계의 우주망을 깔 때 반드시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는 톨게이트들, 우리는 그 독점적인 인프라를 공급하는 강소기업들을 바로 지금 2020년의 길목에서 전략적으로 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반드시 거쳐야 할 톨게이트,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과거 우주 위성 산업, 이거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연구원들이 하얀 가운 입고 실험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위성을 하나하나 손으로 조립하는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 방식이었습니다. 1년에 몇 개 만들지도 못했죠. 하지만 한화 시스템은 제주 우두센터를 딱 올리면서 연간 100기의 위성을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대규모 군집 위성, K-리오 사업 같은 조단위 프로젝트의 승패는 결국 누가 가장 싸게 극단적인 원가 우위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캐펙스 투자를 이미 끝내놓고 이제부터는 기업 통장에 순수하게 꽂히는 잉여현금 흐름, 즉 FCF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변곡점. 여기가 우리가 실전 투자 관점에서 가장 군침을 흘려야 할 매력적인 타점입니다. 두 번째로 꽉 잡고 있어야 할 핵심 길목,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성을 수천 개, 수만 개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받아줄 지상국 인프라가 없으면 다 그냥 고철덩거리에 불과합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스타링크를 견제하기 위해 뭉친 원웹,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비스타링크 연합군의 지상 게이트웨이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확실한 촉매제, 트리거가 뭐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 7월 미국 현지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 가동 스케줄입니다.
그동안 R&D 한다고 쏟아부었던 막대한 투자금이 이제는 거대한 생산 라인을 타고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진짜 실적 장세로의 진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세 번째로 제 레이더망에 강력하게 포착된 곳은 첨단 소재의 숨은 강자 HVM입니다. 화면에 7천억 원. 이게 무슨 IR 담당자가 부풀린 실체 없는 목표치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짓고 있는 제3공장 증설을 완료했을 때 물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연간 최대 매출 캐파, 즉 생산 능력입니다. 2020년 5월 2일 KST 종가 기준으로 봐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있죠. 이들은 현재 글로벌 압도적 1위 우주 발사체 기업의 핵심 밸류체인에 아주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로켓 엔진 쏠 때 그 수천도의 극한 온도와 압력, 고청정 특수 진공용 합금 없이는 로켓이 공중에서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중소기업이 공장 캐파를 이렇게 수직으로 점프업 시킨다는 건 100% 확실한 글로벌 고객사에 폭발적인 주문백 누구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속일 수 없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낡고 썩은 투자 마인드셋은 완전히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새로 세팅할 시간입니다. 불과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우주 주식 투자는 발사체 쏜다더라, 성공했다더라 하는 이벤트성 뉴스에 오르를 샀다가 다음날 팔고 나가는 내러테그 트레이딩, 씁쓸하지만 사실상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시장은 완전히 레벨업했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은 실질적인 공급망 통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묵직한 현금 매출과 미국 주요 우주 기업들이 받는 평균 주가 매출 비율, 즉 PS 멀티플 20배 수준을 아주 간단하고 정교하게 반영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주 기업들이 이제 단순한 껍데기 테마를 벗어던지고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정통 퀀트 밸류에이션의 심판대 위로 당당하게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실전 투자는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 튀기는 확률 게임이자 데이터 싸움입니다. 한국의 위성 수요 시장 규모를 비관, 기본, 낙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쪼개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팍팍 후려쳐도 1.49조 원은 깔고 가고 베스트 시나리오로 터져주면 20.55조 원의 거대한 파이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23년차 베테랑의 무기, 베이지 업데이트라는 실전 퀀트 기법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그냥 사놓고 수면제 먹고 방치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매분기 쏟아지는 기업들의 실제 수주 공시, 공급 계약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테이블에 뒤집힐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나리오 확률을 타고 있는지 집요하게 계산하고 내 계좌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니, 분석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한 고급 데이터들을 그래서 실제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요리하고 써먹어야 돈이 됩니까? 하고 물으시겠죠. 23년차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바로 지금 이 시점, 내 피 같은 자본을 K-스페이스의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태울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진짜 알짜배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매크로 변동성이 극심하게 요동칠 때 쫄아서 방어주만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좌가 아주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려서 깡통차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성장 주도주로 과감하면서도 스마트하게 뱃머리를 돌려야 할 레짐 시프트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 도래한 겁니다. 내일 장 열리자마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명확한 액션 플랜, 비중 조절 룰 들어갑니다. 첫째, 전체 자산의 80%는 확실하게 현금을 창출하는 캐시타워 베이스의 코어 종목으로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고 나머지 20%만 성장성 높은 이 우주위성 종목들에 전략적으로 베팅하십시오. 둘째, 우주산업 특유의 그 미친 변동성을 내 계좌가 견뎌내려면 포트폴리오 내 최대 손실 허용폭, 즉 VAR을 15% 이내로 기계적이고 엄격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15% 빠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끊어내는 겁니다. 셋째, 7월에 있을 미국 공장 가동이나 스페이스X의 증권 신고서 제출 같은 아주 확실한 팩트 마일스톤을 비중 확대의 진입 트리거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뉴스 찌라시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실질적인 수주잔고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것. 이게 계좌가 박살나지 않고 우상향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시장은 오만하게 내일 오를지 내릴지 방향을 예측하는 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쏟아지는 데이터에 겸손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스페이스X의 100조 원 규모 상장, 그리고 저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이 거대한 역사적 물결이 밀려오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2026년의 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단단히 세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2025년의 실체 없는 테마 장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주는 더 이상 영화관에서 보는 SF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실물 경제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입니다. 오늘 제가 털어놓은 이 전략과 데이터가 여러분의 계좌 생존과 압도적 수익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치열한 댓글들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점, 반론, 포트폴리오 고민 언제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23년 차의 시선,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